지금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핵폭탄이요? 네. 핵폭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 이스라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네.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핵폭탄을 던질 사람이 없어요. 없죠. 뭐, 네. 네타냐후가 미쳐가지고, 이스라엘제 핵폭탄을 이스라엘에 떨어뜨리지 않으나 핵폭탄이 떨어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가 종교단체야 정치단체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많이 나왔죠. 예.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 신천지가 있었고요. 중간에 가면서 이제 정강훈 사랑의 교회인가요? 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코리아. 선현모?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요즘은 이제 통일교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반기부터 시작해갖고 한 3년 동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원래는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정경 분리. 정치하고 종교는 분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경제도 조금은 거리가 있어야 되고 협력할 건 협력하지만 그렇게 유착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교가 뜬금없이 한 당에 당권을 장악하고 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렇게 당대표 투표에다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절을 하고 많이 있었죠. 한두 명도 아니고 가까이에는 김문수도 있었고 그 윤상현이도 있었고 거기서 고개 숙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국힘당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로만 그런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되게 지금 그렇게 아예 돼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아예 저는 엊그저께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내대표 손 원내대표가 들어가지고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 첫 일갈이었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정보 국정원장 청문회 가갖고는 바로 잊어버려요. 바로 잊어가지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나는 이렇게 내려놓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가 이제 3명이 나왔는데 후보가 3명 나왔는데 1명이 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 원내대표가 찍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전 원내대표가 찍어놓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전에부터 있었고 그러면 똑같이 다시 탄핵 반대 그리고 반성 없고 반성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구 경북으로 해가지고 뭉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정권 잡을 거야. 그리고 조선일보야 영원해라. 그 다음에 태극기 일장기 같이 휘날리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정광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신천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한마디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야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정책적 비판, 정당한 비판, 비판할 것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정치적 공세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프레임 씌우고 말 만들어가지고 신조어로 만들어가지고 남북 공작소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하면 딱 해야 되는데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굉장히 굴욕적인 정치 공세를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면 또 너희들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내로남불 이런 걸 하는 거리 똑같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손발도 안 맞는다. 그래서 오죽하면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의원들이 거기가 1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60명밖에 안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종교는 사실은 약간 맹목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의힘은 그 종교들을 따라가면서 특히나 소통이 안 되는 종교들을 따라가면서 맹목적 정치 공세를
이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예. 기득권에게 뭔가 발목을 잡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목 잡은 게 많죠. 저는 그러기라고 생각하고 이 국민의힘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권성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특히나 뭐 물론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장모 씨도 있었고 자 거기는 사실 검찰 캐비넷이 무섭다고 쳐요. 근데 저는 똑같은 의미로 여기도 종교 캐비넷이 있을 것이다. 아, 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쫓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캐비넷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플러스 알파 당원의 많은 숫자들이 투표를 하는 당원의 많은 숫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갖고 지령을 받고 투표를 하는 그 정광훈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 집단 가입하고 그다음에 신천지에 의해 가지고 이만희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또 집단 가입하라고 권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분담해 가지고 너희 집하는 몇 명은 가입해 너희 집하는 몇 명 왜 그렇게 가입 못했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 동영상 다들 보셨겠지만 네네. 그 엎드려 뻗쳐 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이게 뭔 종교 집단인지 깡패 집단인지 조폭 집단인지 이거 뭐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 엎드려 뻗친 사람들도 문제죠. 그 미친놈들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결론은 당대표 예. 그게 할 건데 지금 이제 보수 언론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선언제를 나가거든요. 뭐 김문수가 될 거니까 한덕수 한동훈 나오지 마라. 네. 라고 하는 이제 신문도 있는데 그것 별로 없고요. 정반대로 그래도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경쟁을 해줘야지 뭐 전당대회가 산다. 라고 하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있는데 그 김종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동훈이 너 나가면 완전 이용거리밖에 안 될 건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벌써 지금 뭐 송모 씨가 원내대표 본 것 보고 못 느꼈냐. 벌써 짜놓은 판이다. 거기 원내대표가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권성동의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원내대표로 이렇게 선출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무슨 개혁이 있고 핵심이 있어가지고 좋게 되겠냐. 네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더라도 밑에서부터 흔들어가지고 너는 진짜 처참한 꼴 맞이할 수밖에 없다. 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하지 말라고 이제 김종인은 이렇게 하고요. 예.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정반대로 한동훈이 구국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당대표 출마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게 사실 맞는 겁니까? 거기에 뭔 답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글쎄요 조선일보 말 듣는 것보다 그나마 김종인 씨 말을 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한동훈은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풍의 어떤 것을 피해 간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정치인과 연예인의 가장 큰 무서움은 잊혀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잊혀지는 부분도 있고 세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역량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신문에서 한번 나온 것은 뭐냐면 한동훈이 안 나온다면 또 안철수가 그 대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데 있고요. 그럼 뭐 하나마나 괜히 그 언론으로서는 네네. 펜트로 네. 이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네.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사단장들이 이게 지붕 이만한 걸 들고 있어요. 네. 거기 지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 300고지가 있는데 네. 이쪽으로 가. 네. 여기 사람은 한 번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실전 기동에서는 이게 다 움직이거든요. 네. 완전 고장 메고. 네.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 700고지 이쪽으로 가. 그러면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펜대를 가지고 정치인들을 그렇게 이제 놀리고 있다. 안철수가 뭡니까, 안철수가. 네.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 예. 관심사는 이제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힘당. 네.
위헌정당 청구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핵심은 그게 그것을 다음 토론에서는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당시에 박은정 의원도 가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일단은 요 내각이 좀 꾸려지고 나서 뭐 이제 내각은 내각이고 당은 당이겠지만 당에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이제 위헌정당 신청을 하려면 법무장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법무장관이 아직 안 뽑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퀀스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걸 하죠.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알려주시겠다.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